북한 보위부와 조평통에서 시청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몰라수다 북한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표와 통일을 네. 어쩌면은 김정은도 볼지 모르는데 제가 김정은 조평통 또 보위부 뭐 이런 데다가 당부의 말씀 하나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로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요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봐야 네, 수익이 저희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보위부 조평통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유튜브로 볼 때는 광고 생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김정은도 광고를 봐야죠. 볼거리나 워낙에 그 네. 양반 그걸 좋아하니까 오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이제 그 물고기 스시라든가 그 회 같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또 무슨 요리 대회를 열었던데 빈민층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민들은 헤매고 있는데 자기는 극소수자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글쎄 자기가 말이에요. 좋아하는 네. 요리 대회를 또 열었더라고. 미쳤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왜 뭐 탈북 준비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 탈북자 몇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궁금한데?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뭐 장동건이나 원빈 또 누구야 그 송중기를 닮은 남자가 바로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할 것 같고 네, 오자마자 집도 막 으리으리하게 살 것 같고 그래서 막상 입국하고 나서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북을 꿈꾸는 분한테 이제 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네. 요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는 방송용 멘트 같아요. 네. 가자마자 어느 연예인이 나와 사라질 것이다. 어느 멋진 사람이 나오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북한 사람이 아무리 바보래도 그쵸. 기대치를 그렇게 높이 가지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돈 많고 좀 잘생기고 살만한 한국 남자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예. 건 아닐까요? 프로포즈 그런 생각보다 사귀어보겠다 그럼. 예, 사귀어보겠다. 그리고 자본주의 뭔가 돈이 많고 막 잘 사는 나라. 야 나한테는 이제 휘황찬란한 앞길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장동건 뭐 수연 막 이런 멋있는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했다. 요거는 그거는 조금 솔직치 못한 방송 멘트. 부풀어진 거예요? 좀 그러니까 부풀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바로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남쪽 사람들도 네.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버는데 네. 제가 보니까 한 여자분이 왔는데 중국에서 애도 있고 중국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오다가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왔지. 여기 왔는데 집에 딱 갔는데 내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북한처럼. 내복을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게 와서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다 멋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지. 와, 왜 이렇게 다 멋있어요? 이거 왜 다 멋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뭐 있어요? 우선 피부가 좋고 몸집이 있어서 너무 부러웠죠. 김정은 장군님처럼 생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지고 야, 어떻게 잘 먹었으면 저렇게까지 부유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몸집이 있으면 잘 먹어서 부유한 집에서만 몸집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남자들도 저렇게 멋있구나 하면서 좋아했죠. 남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아니, 그냥 제가 본 견지서 보면 북한에서 살 때도 잘생긴 남자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냥 누구 집 세대 주면 그거 남자처럼 생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딱 대비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피부가 생김이 그냥 우악. 굴곡이 세게 생겼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하게 생겼어요. 그냥. 근데 북한 사람들은 뭐가 이게 뚜렷해요. 이렇게 강한 호박처럼 나올 때 나오고 광대뼈도 들어갈 딱 때 튀어나오고, 네. 뭔가 강렬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저 사람 진짜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엄청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북한 같고 누가
한국 같은 게 비교하면서 설명이랑 이렇게 속보예요. 너무 어렵지 않죠. 속보이는데. 그러니까 성근 씨가 북한 사람하고 제일 가깝고 네.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하고 가깝죠. 네. 성국 씨가. 근데 그 말을 솔직히 듣고 싶었던 솔직히 거예요. 말하게 되면 네. 두 사람이 북한 남자로 평균으로 볼 때 다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성국 씨는 좀 바람둥이처럼 생겼어요. 네. 여자들을 많이 그만하라는 게 속이고 아닌데. 그리고 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난도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 나 아니면 또 다른 여자도 이 사람을 좋아할 텐데 성근 씨는 되게 보면 좀 믿어도 되겠다. 아까 성국 네. 씨가 바람둥이처럼 생긴 겁니까? 바람둥입니까? 바람둥이처럼 생겼어요. 아, 예. 바람둥인 거는 아니고 근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네. 성국 씨 같은 인물은 제가 이제 40년을 넘어 살다 나니까 남자들이 동작 하나에도 알아요. 아 네가 12가지 무슨 생각하는구나. 성국 씨는 바람 기질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막 개방되거나 그렇게 질서 없는 사람은 아니고 말로만 바람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동작에서는 네. 성근 씨가 더 빠르지 않을까? 예, 아, 이건 또 좋은 예. 말이에요. 진짜. 아니 야, 남자들은 진짜 잘한다. 남자들은 성근 씨 같은 사람들이 우직하면서도 자기 할 건 어. 딱 잡아요. 근데 성국 씨는 걔 나팔만 불어요. 음. 아, 내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 쟤 여자 많을 것 같다. 실제 보면 동작을 못 해요. 실속이 없을 거다. 예, 동작을 못 할 것 같아요. 다음이 없어요. 예. 제가 이상 봤던- 조선아의 평가였습니다. 네, 호선 씨. 제가 봤던 한국 남자분들은요, 우선 기럭지가 길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키가 그렇군요. 커서. 네, 네. 키가 큰데 허물ቁ만데 키가 크잖아요.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저 1.5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아, 그 제가 자- 막 너무 작아지는 작은 사람도 거예요.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표준적으로 다 표준으로는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크죠. 그 멋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아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쵸. 거는 이제 많이 이해가 하고. 가는데 음. 과연 오자마자 음. 뭐 사회에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모두 해주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는 국경에서 살아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한국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20대, 30대, 40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언론에 보니까 아이돌 춤을 보고 탈북했다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딱 좀- 그 자리에서 걔를 볼 때 쟤 미쳤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세상에 아이돌 춤을 보고 탈북해 그 그러니까. 사람 취향에 대해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말은 못하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가자면 100년을 따라가야 돼요. 100년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복지사회 그 복지관에서 쌀 한 지대 우리 북한에서 한 지대로 25kg 그걸 그냥 4만 얼마래요. 그걸 공짜로 주는데 내가 그걸 돈으로 사도 하루 일해도 제가 쌀 한 지대 반을 봅니다. 하루에 쌀을 40kg 버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아주머니고 밀수도 해봐서 저도 20대 내놓으라고 하고 다니던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볼 거 다 해봤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됐어요.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유만 내가 벌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저는 환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더 따랐던 것 같아요. 이 교육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문화예술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접했던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문화예술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의 꿈, 나의 희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풀리겠는가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도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른 것처럼 아까 뭐 K-pop 같은 거 보고 충동을 못 이겨서 오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단적인 진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가면 내 꿈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그러니까 그 속에 현실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순간에 자기 이제 꿈이 부풀려져 가지고 현실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은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이제 와서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솔직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생은 로또를 맞아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어느 한 개개인의 나라는 로또를 맞는 법이 없어. 대한민국이 로또를 맞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가에 그 열매가 맺혀진 오늘의 한국인데 그 한국과 지금의 북한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직시하지 못하면 부풀려진 자기 꿈이 여기 한국에 와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로또 맞은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로또 맞은 인생이 된다면 뭐 결과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정치나 체제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할 생각이고 금방 오는 사람들은 뭐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 보면 꿈을 너무 허황하게 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꿈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너무 같아요. 크게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딱 와가지고 이제 도착하면 아주 연도한 용어라고 길가에 나가서 안돼 막 이렇게 잘 왔다고 막 이러고 꽃다발 걸어주고 먹거리 걸어주고 이럴 거를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있고 실지고 하나원에서 그 아저씨 아직도 생각나. 아 이제 나가서 한 10억만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난 놀래.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10억을 어떻게 버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네.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돈을- 잘했다고 돈을 하고 주는 줄 알았지. 막 아빠가. 국가에서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뭐 이게 정책과 관련해 갖고 제도도 있고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하면 복지도 돼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누구나 다 받는 복지인데도 어떤 분은 나 이명박 때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오. 야 이명박 진짜 위대하다 이 사람은. 막 이러는 사람이 다 있고 네. 이명박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주니까 예. 뭐 어느 대통령이든 다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주는 거로 네. 그렇게 우린 알- 장군님이 주는 항상 거예요. 개인한테 나가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민 형님 말 맞다는 교육의 차이. 내가 이제 가면 막 환영해주고 막 이러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조금 내가 예쁘다 이런 사람 또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예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나 북한에서 맞아. 이제 보면 솔직히 이것도 흠인데 이 말 하면 또 누가 널 날려할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남자들을 이렇게 쓱쓱쓱 꼬리치면서 이렇게 홀리다가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좀 쓱쓱 홀리다가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된 여성분들도 있어요. 미모도 예쁘고 이런 분들은 딱 오면서 그 하녀와 왕자의 사랑을 꿈꾸는 나도 누구를 꼬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난 뭐 일반 남자 안 봐. 막 진짜 막 공공연히 이러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들 속에서 저희가 여자들만 150명 왔거든요. 이제 그런 공주병에 걸린 애들이 야 남조서에 가면 이제 남자든 잘생겼는데 여자든 지네 못생겼다.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저희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왜냐면 인식에 솔직히 남한 여자들이 이쁘다는 인식은 없었어요. 북한에서. 왜냐면 임수경이가 왔을 때 자기가 미인이라고 했거든요. 야, 저 정도 미인이면 우리는 대미인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조선 네. 남자들은 시투쟁할 때 우리는 막 조선기록 영화에서 강주인민 네. 그거 할 때 나오니까. 안경 끼고 남자들이 딱 뭐 이런데 멋있어. 우리는 그걸 비판식으로 정권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남조선은 이렇게 정권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사회주의냐. 우리는 그 사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을 보는 거. 야 바지도 멋있다. 바지에 주머니 4개 5개. 우리 그걸 해고 몽땅 어째 그렇게 안경을 끼고 너무 멋있는. 근데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예뻤어요. 그 사진에서 봤을 때 눈이 다 작으시고 그냥 화장기도 없으시고 그냥 안경을 낀 여자들이 막 들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억실억실해야 우리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그냥 다 유하게 작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인이라고 평가를 안 하고 생기다 말았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확실히 여자들 이쁘다 이러니까 막 거기서 보름달 같지 않아서. 예, 보름달 같지 않아서 얼굴이 이따만 해야 우리는 큰 줄. 예. 미인인 줄 예, 알아. 근데 한국에 딱 도착해서 그게 그냥 하나원에 있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국정원 선생님들은 이쁘지는 않으세요. 비교해 보니까 그냥 아주 실무적인 얼굴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네. 이쁘세요. 잘생겼어요. 네, 국정원 아이고. 선생님들이. 아까 국정원 남자 직원들은 잘생겼는데 예. 국정원 여자 직원들은 선생님들은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생겼어요. 네.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전문가처럼. 예, 전문가처럼 생기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저는 네. 국정원에 저를 불러다 취재해도 할 말은 할 거예요. 아.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네.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냥 딱 제복을 입은 느낌. 네.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노타에도 계시고 어떻게 배가 나온 것도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 나온 남자를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북한 남자들은 이렇게 배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는데 남한 남자들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혁띠를 턱 끼는데 그게 얼마나 완전 장군님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와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거리를 돌면서 직장을 다녀보니까 얼굴이 작고 작게 생긴 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저희가 여성들이 아름답구나. 네. 언니 말처럼 미의 기준이 확 바뀌거든요. 예, 학원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장할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북한처럼 화장을 했다가는 여기서는 이상한 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화장법을 네. 배워야 되고요. 맞아. 북한 화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북한 조금 화장은 진한 색으로. 진하게 해야 네. 되거든요. 입술도 진하게 화장도 그려야 미술이니까 되고. 그것도 이렇게 사실주의에 가깝게 네, 하는 사실주의에 가깝게 각도 좀 세우고 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눈썹도 자연스러움이 그리고. 미잖아요. 맞아. 자연스러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뭔가 각색한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북한 여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눈썹이에요. 이걸 다 뽑아가지고 네. 문신을 해놔가지고 왜 내가 지금 정통을 찌르는 건 아니죠? 정통이에요. 정통이고 네. 이 눈썹을 다 뽑아가지고 네. 처음에 올 때 보면 널스 아줌마들처럼 막 백두산 눈썹을 어, 다 이렇게 하고 가. 시로리처럼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면 털이 다 나와 있어. 예, 다 지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하니까 화장법이 틀린 거예요. 북한에선 눈썹 문신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제가 장사를 했잖아요. 사람이 눈썹만 있으면 체계가 딱 서요. 맞아. 근데 이렇게 눈, 코, 입은 다 생겼는데 눈썹이 없으면 이상해요. 이게 다 이마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장사라는 게 막 새벽에 가서 국경에 가면 언제 눈썹을 그리고 네. 여자 화장에서 눈썹 그리는 시간이 제일 오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거 바르는 거는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 눈썹은 자기 생긴 대로 그리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고 이 눈썹을 그리는 게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마, 북한의 모나리자는 눈썹이 있어요. 맞아요. 성국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예. 아니 눈썹이 북한에서 있어요. 보여주는 모나리자 그림에는 눈썹 무슨 을 있어요? 그려 넣었어요? 저희는 교육 받을 때 네. 그대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릴 때 어떻고 뭐 이 여자가 뭐 그때 당시 심기가 불편했다 어쩌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네. 그리다가 근데 그걸 명작이니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쵸. 눈썹이 눈썹이 이마 없어서 있잖아요. 표정도 맞아. 거기서 네. 가지고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사갔다 다시 가져와요. 이거 눈썹 좀 그려달라고. 이거 원래 눈썹 없다고. 그래도 여기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그쵸. 우리는 그런 거.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눈썹 좀 그려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빈치의 특징인데 그 모나리자는 원래 그 눈썹이 없는 그 여인의 눈빛이 기본 특징을 이제 거기서 살아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모나리자는 눈썹이 성형 수술을 해주는군요. 그림의 성형. 그림에까지도 이제 네. 이걸 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아까 이제 성국 씨 얘기 중에 뭐 하나원 나가기만 하면 연도의 시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쳐주고 사실 저도 뭐 오는 데마다 강연 오라고. 네. 저도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정도는 해주지 않겠나 하는 환상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가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살려고 하면 한 1억이야. 10만 불은 죽었지. 네. 이거 네. 10만 불은 주겠지.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오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왕자병이 있었나 봐요. 쭉 이제 같이 왔잖아요. 너희들하고는 내가 조금 틀리니까 할 말도 있고 조금 더 죽지. 완전 공감. 네. 조금 더 죽었지. 그래가지고 조사할 때가 막 정신없이 했는데 제일 똑똑한 것처럼. 나도 그랬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 사실을 얘기해 그 도움이 된 우리한테 도움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도움이 될 방향에서가 아니라 네가 살았던 그런 그대로 얘기. 말하면 돼. 그러니까 그 들은 소리 가설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를 해. 그냥. 요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하는 걸 아니 왜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다음에 맞아. 네. 솔직히 허무했습니다. 장난해 지금 나한테 이 평가 같은 데다가 놓고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보통 뭐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종차금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이 처음에 가지고 올 때의 기대 수치가 있으니까 제일 황당한 거는 이제부터 어떡하라고. 그래도 북한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 목숨에 생명의 위협도 안 주고 제일 두려워했던 감시. 저는 와서 첫날에 그 천정에 붙은 그 화재 경보. 화재 경보기가 네. 도라이바 내려가서 도라이바부터 사가지고 와서 다 뜯었거든요. 다 뜯어서 이게 감시 카메라인 줄 알고. 맞아요. 카메라는 없어요. 네.
그럼 녹음기네. 네. 그래서 봉지 쌤의 그 우리말은 아트지 봉지에서 딱 여가지고 담당 명사 만난 다음에 지금 장난해요? 이거 이런 거 왜 갖다 붙이고 맞아. 그것도 감춰주고 쟤는 왜 공공연령에다 갖다 달아놓고 이 사람이 뭔데? 그거 막 신기해서 꺼내버려.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던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네. 이거 화재 경보기야. 화재 경보기. 맞아. 이게 우리는 근데 왜 이게 밤에 깜빡거리냐고. 네. 맞아. 그런 야. 게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네. 올 때는 오시면 항상 있었어요. 나에 대한 신분의 위험이 뒤따를 좋았어. 것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다 줘도 이제 어마어마 바보같이 진짜 그래도 1억 원 10만 불은 주겠지. 이렇게 네.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대 수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희망과 부풀었던 거가 빨리 정돈이 돼야 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한 100날은 한 3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빠른 거야. 몇 년 가요, 그거? 몇 년 간다. 저 지금도 있는데 그래? 그 호풍이 진짜 몇 년. 아직은 잔재가 있어요. 그 모든 걸 털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존의식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이 사회 상황에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것 때문에 생각이 안 나. 북한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기대 수치 희망 그리고 어느 정도 대우 그리고 여기서 삶은 어느 정도 조금만 말하자면 뭐 내가 여기 와서 방귀를 뀌어도 북한에서의 방귀하고는 틀리는 기지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었던 거니까 정리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뭐 국정원이나 하나원 교육비만 해도 그죠? 네.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건데. 네, 허선 씨는. 뭐 저는 국가에 바라고 온 건 하나도 없고요. 할아버지 찾아서 오다 보니까 정리가 빨리 된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나를 국정원에 놓았고 그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면 바로 만날 줄 네, 그냥 알았는데. 할아버지랑 만날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할아버지랑 전화 통화하는 첫날에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다. 오, 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네. 통화 첫 근데 마디가. 그 오해는 얼마나 가서 풀렸어요? 그 아니, 너여움에 대한 거. 분명히 그 너여웠을 것 같은데. 너여온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재산 바란 것도 없는데. 그렇죠. 바란 게 없는 게 나는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계해. 이게 뭐지? 유산이란 게 없으니까 우리 북한에는. 유산이 북한에는 없어요. 뭐 상속이라는 것도 그치, 없고 없죠. 어디서 누가 나한테 진짜 또 몰라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생각 안 안 없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고프니까 돈을 벌려고 한국 가려는 거지. 이야기 너무 할아버지 하잖아. 재산을 바라고 아, 한국 맞아. 할아버지 찾은 것도 아니고 그거 내가 죽게 됐으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네. 그 저는. 사람 아니야. 어딘가 친척한테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좀 그렇죠. 사랑이 있는 안전한데 거죠. 예,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음. 그리고 돈만 조금 있으면 돼요. 동생들이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참 한두 달 생각해 보니까 막 서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재산을 생각하고 내가 자기를 찾은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철이 없다. 아, 북한 기준으로 보면 철없지. 철없죠. 아, 엄청 철없죠, 돈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예. 어. 야,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명절 돼서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조카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쪼롱쪼롱 제 나이 또래 동생들이 많아요. 사촌, 뭐 팔촌 이렇게 해서 그 있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사탕 주워 먹어봤니? 흙 묻은 거 이렇게 털어서 먹어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말 듣고 또 할아버지가 너무 철이 없어 보였어요. 사탕이 어디 떨어져 있어요. 누가 다 벌써 주워 먹어. 그렇지. 내 눈에 보일 사탕이 없거냐. 그리고 붉은 사람이 없어요. 붉은 사람이 주워먹기 때문에. 있어서 입에다 그 사람이 묻어서 네. 먹어. 입에 침으로 녹여가지고 흙은 버리고 맞아, 팬티야 거의.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입에 넣자마자 흙은 버려야 돼요. 흙이 어. 묻어있으니까 이게 침이 새까매요. 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다음에 사탕을 다 빨아서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본 할아버지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또 한 번 놀랐고요. 그런 데서 제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뭐 여기 와서 뭔가를 큰 거를 바라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제가 그냥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내가 일한 것만큼 여기서는 뭔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거 제일 좋아. 월급이든 뭐든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 월급이 내가 살아가는데
풍족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좋았어요, 저는. 아, 기대치가 작았어요. 네, 그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뭐지 잊어버렸는데 뭐 얘기하면서 하여튼간 그게 네. 너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철이 없었다. 할아버지 유산 너무 얘기.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다음에 고생할 얘기는 지금 생각 안 나고요. 지금 생각하세요. 돼가지고 생각나면 갑자기 할아버지 네. 생각하니까 막 지금 자,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시고. 네. 여기 와서 네. 그 한국 드라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딱 가면 버디가드 하면 되겠다. 네. 전공을 전공을 살려서. 네. 그래서 아, 딱 이제 어르신 하나 잘 모시면 그분 하나 보좌하고 뭐 운전해드리고 뭐 신변 보호해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현미만 있어요. 맞아. 현미. 버디가드 하나 잘 네. 하자 해서 그 인터넷 뒤지는 것도 맨날 그 이제 버디가드요? 경호업체. 경호업체만 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언제 35인데 30살 이상을 안 된다는 걸 네. 찾아까지 갔었거든요. 네. 저는. 야. 행동에 옮겼네요. 네. 전 네. 처음 알았어. 아까 그 주선아 씨가 이제 그랬잖아요. 작업에서는 내가 좀 더 빠를 거라고. 네. 일단 타겟이 딱 서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가 상대의 사람이 더 뭐 무슨 어떤 뭐 이적인 거는 목표가 타겟이 딱 서면 네. 무조건 뒤를 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35세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세신이랑 마사지 접수 네. 나갔잖아요. 그 그 사우나가 엄청 컸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40억 투자해서 한 거거든요. 그 회장님이 지금 주선해서 간 거니까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말도 안 하는데 운전도 내가 하고 면허도 없을 때거든요. 네. 오자마자 운전도 내가 하고 딱 앞에 와서 딱 그러니까 네. 그 회장님 버디가드처럼? 웃기는 것 같아요. 네. 웃기니까 돈 들이면서 밥 먹으러 가자 한번 데리고 갔거든요. 딱 가면 문 앞에서 다 열어주고 네. 막 딱 앉았는데 친구분이 있다 왔는데 이 새끼 어디서 이런 새끼들은 눈깔 봐? 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한번 봐라. 네. 그러니까 실제 그분은 그 조폭 계열 쪽 라인에 계셨던 분 같아요. 새끼 눈깔 봐라 이거. 눈안 까너 이런 거예요. 앉아도 옆에 회장님도 딱 보니까 회장님 뭐는 지금 저렇게 덤덤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 깔아야 됩니까? 이게 하고 일어나서 그냥 쑥 옆으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쭉 해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물 한 컵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저 저런 새끼 데려왔노. 말도 부산 쪽 말을 쓰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언제 한 3일, 3, 4일 됐는데 제가 나를 어르신으로 모시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나 있지. 이게 착각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저 데리고 다니는 손이 없습니다. 그냥 어진간한 건 다 하니까 시켜만 주십시오. 너 영화 많이 봤구나. 드라마가 영화 많이 봤구나. 드라마처럼 말하는구나. 영화 많이 진짜. 봤구나.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부끄러워. 탈북 전의 기대잖아요. 저희는 국경에서 살아서 드라마도 많이 봤지만 중국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첫째 일대 맞아요. 타겟이. 그러니까 다 그래요. 중국이 너무 잘 사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전화하다 나니까 야 우리 안가이 한국가 돈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이 말에 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중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또 한국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산이 딱 서면 1 곱하기 2는 2지만 2 곱하기 2는 4예요. 4를 찾아가야겠다. 예. 중국 사람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고 부러워하던 중국이 또 못 살아서 돈을 벌러 한국에 간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그리고 한국 드라마 영향도 있었어요. 근데 막 그 집들이랑 2층짜리 집이 막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망상이에요. 공상이 망상이에요. 항상 무언가를 꿈꾸요.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다 내가 가게 되면 제가 언젠가 말해도 대가리 없는 차를 딱 타고 모자 쓰고 바람 날리고 바다에 막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그려봤어요. 그래 잘 사는 나라에 가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원 국정원에 가면서 소문이 났어요. 여자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원 퇴소하는 날 남자들은 잘 몰라요. 하나원 대문 그 옆에 남자들이 승용차가 100대씩 줄을 서서 쫙 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장가못 간 남자들이 하나원 퇴소식 때 거기에 3살 창으로 이렇게 본대요. 어느 여자 이쁘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자들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원 퇴소할 때 그 3살 창에 남자들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버스 타고 나오면서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을 딱 받았는데 그래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송근 씨만큼은 기대는 저는 없었어요. 제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밀수하던 아줌마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정착금도 남들처럼 300만 원 탔어요. 그것도 부럽고가 족독질해서 250만 전송하고 50만 탁 가슴에 품고 나왔는데 집에 딱 갔는데 아파트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내 아파트구나 딱 갔는데
트렁크 2개 주고 그 복지사가 아 이제부터 이게 선아 씨네 집입니다. 그래서 네 하고 딱 들어갔는데 횡해. 왜 아무것도 없이 조그만 방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매너가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 집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런 말 하기 싫어서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베란다로 뛰어나갔어요. 또 베란다 그 끝에 다른 방이 있는 줄 알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래도 그래 딱 봤는데 집만큼 예,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뚱뚱한 사람은 돌아서기가 힘든 그러니까 28년 된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어요. 저를 여기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그래 그다음에 살면서 보니까 야 이게 수도꼭지 빽 돌면 도움물이 나오는 나라가 북한에 어디 있어? 내가 이래봐도 도당 책임비서가 낫구나. 이렇게 점점 익숙이 됐는데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국정원에서 되게 싫었어요.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 가야 된다. 내가 한국 간다라는 걸 결심하고 어떻게 가서 살까. 그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까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한국 가면 중국 여자들이나 북한 여자들이나 다 성매매 업소에 간다. 거기 가야 돈을 많이 번다. 누가? 중국에서도 그랬고 국정원에서도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아니 국정원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국정원에 국정원 있는 안에 있는 그- 북한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죠. 맞아. 밤 그래. 업무를 나가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서 중국에서 온 애들이 그러면 맞아. 예,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필요한 것도 좋지만 너무나도 내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잘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고 물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북한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주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물론 내가 뭐 죽어가는 부모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값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 그게 운명이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절박하고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뭐 한국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일 안 해도 한국에 6천만 원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살펴보면 뭐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식당 가서 일해서 돈 버실 거고 뭐 물론 직업은 그때까지 많이는 몰랐었어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지들이 혼자서 지가 알아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자기네들끼리 진짜 일하라면 진짜 화가 나는 게 일하라면 일하지도 않아요. 그냥 노래방 가고 응? 진짜 그러면서도 소개팅을 해 나가서. 그래서 남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돌아서서는 그런 짓을 해. 남자친구는 그거 몰라요.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닌데 그런 가수죠.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돌리고 그리고 막 근데- 전화를 해서 너 할래? 뭐 또 이렇게 물어봐. 근데 한 언니는 정말 자.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결혼했어요. 실제로 그 언니 만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장사도 같이 했는데 한국 분이랑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2년도 안 돼서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남편이. 예, 한국 남편분이 병원비도 들어가고 계속 돌봐야 되는데 생활비를 아기도 둘 있고 생활비를 남편이 벌어왔었는데 일절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었는데 시어머님의 한국 남편분의 자식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부였었거든요. 그게 무서운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는 나가서 정말 그런 거 해요.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오면서 그런 제일 것도 먼저 봤어요. 고민해야 될 게 여기 오면 꿈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 한국 와서 종착하면서 제일 먼저 정신 들었던 게 그 이제 하나원에서랑 국정원에서 말해줬던 선생님들이 말씀해줬던 우리 대한민국은 너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앉아 있는 여기 4명만큼은 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터득하게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아직 멀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거지.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고기 잡는 게 싫어서 남이 잡은 고기를 생고로 이제 먹으려는 그런 꿈을 꾸는 애들이 보여야 많은데 돼요. 대한민국에 오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북한에서 지금 이런 그 한국을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 진로를 철저하게 설계하고 오시는 게 좋은 거고, 여기 와서도 설계를 못하고 있어서 이자처럼 상황이 맞거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여자니까 그냥 시집가서 누구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 여성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나 씨처럼 어느 누구가 안식처 같은 우산 속에서 자기 삶을 그냥 아늑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남편까지는 몰라도 자기 자식만이라도 건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진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기자 생활도 하고 뭘도 하고 해서 준비가 돼 있지 못하면 이제 여기 왔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 확 피지는 않거든. 올 때 나는 가서 무엇을 할 테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오면서 내가 뭐 할지 이걸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서 그건 안 되지. 와서 태도 문제예요. 태도를 잘 가져야 돼. 기자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태도를 거기서 깨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자 그런 사례도 자 이제 이자는 그건 뭐 시집이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비. 근데 와가지고 아니 제비가 아니고 제비가 아니고. 와서 처음에는 양복을 쫙 빼입고 자기 정치하겠다고 응? 돌아다니면서 딱 이러면서 대열서기를 하다가 왔어요. 장교였다고 장교. 북한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홍길동으로 불리웠고 그 사람이 조직을 해가지고 까막쪽에 뭐 외화버려 뭐 해가지고 온 군 사람들이 자가를 모아서 뭐 까막 밭을 만들고 막 이런 조직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맨 처음에는 와서 막 정치하겠다고 한 6개월을 해덤벼서 그렇게. 그러다가 건사해야 될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는 50대지. 그 주차장에서 주차 그 경비 있잖아요. 주차 돈 받는 거에 그거 하고 그리고 매주에 8번씩 오디 8번에서 총 16번씩 화장실 청소를 해요. 주차하는 근데 화장실 청소 갈 때 차도 안 사요. 자전거 끌고 쓱 가면서 좋다. 거물들을 주워다가 그래서 이쪽에 한 번 가면 거물이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가면 5만 원 벌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또 5만 원에서 거물로 10만 벌고 한 달에 주차비가 나오고 화장실 청소로 또 돈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 대행업체에서 소개해 준 것만 해도 돈이 그래서 일 끝나고 들어오면 9시에 저녁 딱 들어오면 9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게 참 미안하지만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뭐가 습관돼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태도가 가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자기를 자꾸 그렇게 버리면 안 돼. 성국 씨 말에 공감하는 게 우리가 탈북 올 때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전혀 몰라요. 이제 대한민국에 가면 나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나원 때 이렇게 강사들이 들어와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좀 성공을 못해서 좀 곡절을 겪은 사람들을 강사를 써야 우리도 그러겠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데려오니까 우리는 입이 그냥 저는 뭐 고려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는 대학이 이러고 대한민국에 나와보니까 개나 소나 다 대학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원에 있을 때 대학생이라면 완전히 언제나 한 마음 이렇게 지고 어떻게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강연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나와서도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이거 하나원 관계자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사람도 강연을 시켜야 된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성공한 사람만 시키는데 저도 지금 기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불고기집 알바. 서울대병원에서 87세 치매원 노인 그 간병원 제가 그 시간들을 걸치지 않았으면 지금 몸가짐을 안 했어요. 당연하지. 예, 처음부터 내가 기자가 됐으면 맞아. 나한테 나 손 안 돼. 자투나 좀 헛가다 기운이 지금은 많이 빠졌는데 처음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말해도 야, 니하고 내 어떻게 갔니? 제 주제를 저 마인드예요. 저 마인드라는데요. 네. 야, 막 이렇게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 와서도 그냥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저를 잘 알아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를 얻어서 지금 샤넬 가방 들고 다니고 잘해요. 근데 애영상 보기에는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말할게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닌데 그랬어요. 근데 그 애가 저보고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넌 참 힘들게 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 나는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몰라. 근데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걔는 그냥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넌 참 힘들게 산다. 근데 저는 제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소나 씨가 잘난 건 사실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내가 잘났다는 게 생긴 아니고 걸 말하는 게 저는 아니라 그대로 말할게요. 생긴 걸 말하는 게 네. 아니라 그냥 걔는 평범해요. 아니 생긴 건 못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음. 모를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감동해서 같은 아파트에 금방 온 사람이 있어요. 금방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세탁기도 가져다 주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렇게 처음에 금방 왔다고 그런 적 있죠? 네. 뭐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뭐 하나 떠줬지? 세상이 너무 좁아요. 뭐 하나 떠줬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거 서로 아나 했는데 모르는 사이인데 금방 왔다고 살기 힘들 거라고 네. 그러면서 맞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건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야. 생각도 하나원에서 금방 나왔는데 저희 대단.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게 세탁기도 없고 뭐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발기 있잖아요. 제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 거 사주고 새 거 싸서 쓰고 싶어서 새 거 하나 샀어요. 2만 얼마인지 주고. 근데 북한 여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주소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아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래 이게 다 그냥 불이 확 나서 못 쓰게 지면 새 거 쓰자 해서 포장도 안 뜯은 걸 그냥 고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걸 3년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금방 한 며칠 전에 왔대요. 근데 탈북자인데 남자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제가 어떻게 좀 기다다 나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얘기하면서 보니까 고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고향에 가족이 3명이 있는데 이렇게 고향도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탈북해서 우리 그 아파트 와서 바깥에 나와서 막 우니까 아파트에서 사람이 몸을 내세우고 미쳤냐고 왜 우냐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돌이켜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때 내 심정일 것이다. 저 그때 세탁기 안 하고도 없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좀 작은 크지 않은 세탁기가 있는데 그거 원래다 가시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겠다요. 근데 혼자서 뭐 원래 가죠.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원래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 말리는 건발기 있어요? 하니까 없대요. 그럼 오세요. 헤어드라이어, 예, 헤어드라이어. 건발기. 예,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 개 포장도 안 뜯었어요. 저는 지금도 낡은 걸 쓰고 있어요. 그걸 꺼내니까 저희 아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엄마 뭐야? 그래서 그분을 가져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그 새 거 써보지도 못한 걸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금방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대 도와줘야지 하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좀 입이 이만큼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네, 근데 저는 알 줄 몰랐어요. 그분이 바로 네. 저 북에서부터 저의 광팬 진짜 그렇구나. 저의 방송을 네. 듣고 탈북했고 착하세요 그분이. 정말 똑똑해요. 예, 정말 착하고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전화로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 듣고 있다가 130만 원짜리 엔진을 사줬다고 그분한테 얼굴도 모르고 예, 사람 정말 괜찮아요. 북한에서 예. 그거 갖고 탈북하라고. 예. 네. 아니 탈북하라기보다 빨리 들어가라고. 다치니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당신은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내가 얼로 들어오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중국에 일 있어서 나왔다가 네. 도강이죠. 원래 나왔다가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치지 않아. 아직도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여권도 아니고 큰일 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수리하는 중이라고. 뭘 수리하니까 엔진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또 전화했는데 또 전화를 받아요. 아직도 못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냐고 하니까 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내가 사줬어요 엔진. 그러니까 그거 받고 그 사람은 나를 남조선 사람으로 알은 거예요. 그때 진짜 울먹울먹하면서 남조선이 진짜 좌우간 남조선이 진짜 그러더니 고맙다고 내가 갔더니 그 집에서 그냥 내 전화번호가 가보란대요 진짜.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탈북할 때에는 내가 송천강다리 폭파하고 오면 되냐고 그게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자, 하선 씨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성국씨 얘기하는 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이 돈 많다는 걸 알면 대부분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오다 보면 정말 한국에는 돈이 길바닥에 흘러서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주우면 되는 줄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본주의는 돈이 엄청 귀중한 겁니다. 귀중하고요. 그 돈을 어떻게 모느냐,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가면 돈이 그냥 북한에서처럼 회사
직장에 나가서 그냥 띵가 하루 8시간 채우고 집에 들어오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는 회사 나가면 정말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한 정도가 아니라 제일 한국에 와서 와닿는 말이 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말을 계속 해줘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건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여기서는 잘 되기가 힘들어요. 밥 먹고 그러니까 그냥 띵가띵가 일하면 밥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멀스북스도 찍잖아요. 내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다 가도 돼요. 사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생각나는 말 몇 마디 던지고 가도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는 10년 살아보니까 여기서 말을 계속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는 계속 연구를 해요. 왜냐면 이전에 저번 주에 찍었던 녹화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내가 과연 뭘 잘못했을까, 뭘 잘했을까, 표정 하나가 뭐가 잘 됐는지 계속 생각하고 하거든요.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면. 그랬구나.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래요. 아유, 진짜요? 다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봐요. 여기 오면 그렇게 살면 안 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길바닥에 돈이 굴러다니고 이거 맞아요. 아니 이제 봐요. 맞아요. 돈이 많긴 많아요. 내가 깜짝- 한국에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금방 왔어. 금방 왔는데 그 가네 집에 갔지. 우리 아파트인데 가네 집에 가서 거기는 같은 동기애가 또 왔어요. 가네 집에.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같이 퇴소해가지고 얘네 집으로 어떤 애가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 집에 있었지 지금. 오더니 여자네 집에? 쓱쓱 남자 쓱쓱 겨뤄보다가 참고 또 겨뤄봤는데 쌀이 25kg짜리 한 지대 있고 절반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이야 괜찮구나. 야 잘 사누나. 쌀이 한 지대 반 있다고. 우리 집엔 10지대가 있었었는데. 야 괜찮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집에 가면 어떤 할아버지를 또 넣어라 자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복구 살 준비 다 했대. 그래서 가서 보면 쌀이 6지대 7지대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돌아다니는 건 사실이야. 아 맞아요. 아니 근데 쌀을 이 말을 해줘야 돼. 이 말을. 쌀 10치되면 250kg인데 왜 집에 쌀을 250kg나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 집도 정말. 우리 집도 있어요. 집에 떨어지면 사면 되지. 창고에 쌀이 10지대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더라고요. 벌레 나는데. 아니 벌레 나는 건 벌레도 다 먹지 사실이야. 저걸 뭐- 먹지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예, 그게 언제까지 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 한 4년 전까지 그랬었는데 와서 여기 한 3, 저희 4년 금방 전까지 와서는 복지관에서는 갖다 달란 말 안 하는데 계속 갖다 줬어요.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한 4지대 쌓여서 저희가 먹지는 못하고 끝집 할머니를 거저줬어요. 할머니 쌀 사세요 산대요. 할머니 이거 갖고 가시는데 할머니가 정말 얼굴처럼 너무 이쁘다. 그래도 그 이쁘다는 말에 저 한 지대 또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선 씨 말에 좀 더 보태주고 싶은 건 하선 씨 말이 맞는데 정말 여기 와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그냥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에서는 단체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라리 해도 잘 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레 겁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에서 노랑지 1호로 불리던 여자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충성심 1호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부딪혀야 돼요. 근데 하나는 뭐는가?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비할 수 없이 잘 살고 네. 좋은 나라라는 거. 예, 그 그거만 알면 돼요. 쌀들을 제가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 먹지는 기억이 못해가지고 났나 남편을 막 강제로 시장으로 내쫓았어요. 팔고 오라고요? 예. 야, 근데 그거 저희 아니야? 남편이 임무를 완전히 완벽하게 완수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디다 버리고 지돈 갖고 간 것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죠. 자, 네. 똑집 이제 가져가면 한 번에 다 사주니까. 선아 언니처럼 네. 육지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안 되거든요. 그게. 네. 그게 얼마짜리인데 북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비싸고 그거 사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 무조건 술에 끌고 시장 나가 해서 떡집에다 팔고 왔다. 나는 알겠습니다. 없게 생겼다는 말만 들었어요. 네. 알았어. 이쁘다는 말.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느 분께서, 이렇게 탈북자들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게,
좀 어떤지, 출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슬픈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이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